어제 이 김현숙 임페리얼 승급식 보셨죠? 예, 전부 자신이 1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포기만 안 하시면 모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시려면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라는 게 무슨 이 아부를 한다거나 그런 게 겸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겸손은 나무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어제 김현숙 임페리얼 마스터가 임페리얼이 됐어요. 그분은 여러 번 길거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면 IMF 때문에, IMF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김현숙 임페리얼 그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전부 다 지금 크라운 이상 다 올라가셨어요. 다. 그렇죠? 다 올라가셨어.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게 바로 차원 초월이에요. 차원 초월, transcend. 차원을 초월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이 박광길 회장이 내년도 사자성어로 채택한 거, 우리 경제연구소에서 채택한 사자성어는 본립도생.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논어 제2장에 있는 말입니다. 제1편 제2장. 그러면 본립도생과 차원 초월은 다른 거냐?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본이 서지 않으면 차원 초월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지도 못한 놈이 뛰겠다고 나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코 깨지고 이마파 깨져. 그렇죠? 근본이 돼야 돼. 근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차원 초월은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사고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과거 캐리어 자랑, 그 다음에 가방끈 자랑하는 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고 구조를 바꿔버려야 돼요. 패러다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구조, 세상을 보는 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리스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지 않으면 차원 초월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터비 사업에 성공하시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차원 초월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야. 이게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후진국에서 중진 상태에 가는 건 다 빨리 가요. 2차 대전 이후에 100여 개 나라가 중진 상태까지 올라갔다가 중진 상태를 넘지 못하고 바로 꼬그라진 게 거의 100개예요. 그걸 중진 상태를 뚫고 2만 불 이상 소득으로 올라간 나라는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우리가 중진국의 선두까지 그냥 팍 치고 올라갔어. 서구는 그거 300년 걸렸어요. 250년이 300년을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50년 만에 해내버렸어. 그렇죠?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수준에서 경제가 3% 성장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학자들은 눈부신 성장이라고 그래요. 3% 성장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옛날에 6%, 10% 성장하니까 경제가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혁신, 인노베이션을 이루려면은 차원 초월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다가 우리는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중진국의 선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걸 치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돼. 우리가 2만 불까지 올라오는 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데 2만 불에서 3만 불을 돌파하는데 10년이 더 걸려.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왜? 그 차원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런 게 다 그래.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의 천대 기업, 미국의 천대 기업이면요 굉장한 기업들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중소기업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천대 기업의 CEO의 전공을 조사했습니다. 도대체 CEO들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그런데 미국의 천대 기업의 CEO를 조사해 보니까 경영학을 전공한 CEO는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뭐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인문학을 했어요. 철학, 문학, 종교학, 예술, 음악, 체육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대한 기업을 뚫고 올라가는 데는 영감, 창의성, 차원 초월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소로스 펀드, 우리 신사분들 아시죠? 소로스, 조지 소로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펀드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소로스인데 그 사람은 철학 박사예요. 철학자라고. 칼 포퍼라고 하는 세계적인 철학자의 수제자예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왕실 있죠. 그 왕자들의 전공을 보시라고. 왕자들의 전공은 경영학, 경제학 그런 거 안 합니다. 문학, 역사, 고고학, 인류학. 왜 그러겠어요? 대영 제국을 이끌어가는 데는 그 영감이 아니면 못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영 제국을. 그게 차원 초월이에요. 차원 초월. 자,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잡스라는 소리를 몇 마디 해놨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 학력이 어떻게 돼요? 에? 고졸이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우에 가면 리드 칼리지라고 있어요. 리드 칼리지. 이거 하나 더 있었네. 리드 칼리지가 있는 이게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미국의 칼리지라고 되어 있는 것에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칼리지들이 있어요. 이게 한 300~400개 되는데요.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그 수준이 아이비리그 대학 버금갑니다. 아이비리그가 거의 같아요, 수준이. 그렇게 아주 엑설런트한 칼리지가 한 300~4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리드 칼리지도 그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니버시티만 생각하니까 미국의 칼리지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버드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게 아이비리그 대학하고 맞먹어요. 왜냐하면 이 칼리지들은요 뭐 하는 데냐면은 거의 대부분 인문학을 합니다. 여기에서 학생당 노벨상이 가장 많이 나와. 이 칼리지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잡스가 여기를 다녔어. 여기를 다녔는데 잡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양아버지죠? 그럼 훌륭했어요. 이 잡스를 키우고 가르치느라고 살림이 거덜났어. 그걸 나중에 잡스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퇴를 합니다. 그렇죠? 자퇴를 해. 자퇴를 하는데 학교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친구 방에 있으면서 4년 동안 도강을 했어. 그래서 계속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애플의 디자인은 어디서 나왔다? 내가 대학 때 공부한 동양철학과 서예에서 나왔다. 리드 칼리지에 합격을 하면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티피셜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전공이 없어요. 전공이 없고 어떤 대학은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 그냥 이놈의 대학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박한길 회장이 만들려고 하는 그 학교하고 똑같아. 커리큘럼이 없어. 그럼 뭐 하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야. 네가. 그런데 통상 뭘 하냐 하면은 고전 100권 읽기. 그거예요. 100권을 읽으면 졸업한다. 읽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 4년 동안 100권 그거 누가 못 읽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번 생각해 봐요. 4년 동안에 100권을 읽으려면 1년에 25권을 읽어야 돼. 그렇죠? 25권을 읽어야 돼요. 1년이 50주니까 2주에 한 권씩 고전을 읽어내서 그걸 글로 써서 발표를 해야 돼. 이 훈련을 하는 거야. 4년 동안에. 여기서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차원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리드 칼리지에 딱 합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합격을 하면은 합격과 함께 책 선물이야. 이걸 읽고 들어오라. 이걸 읽고 들어오라. 무슨 책일까요? 삼국지? 삼국지도 좋죠. 서양의 문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문학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문학은 이 책의 각주에 불과하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철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이 그건 맞다. 그래, 그건 맞다. 우리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우리의 문학은 그 문학의 아류에 불과하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오라 이거예요. 그게 2800년 전에 써진 2만 행이 넘는 대서사시, 웅장한 서사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예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이걸 읽고 오라.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문학을 하는 목적은 이게 무슨 뭐 대학에 가서 문학 배우고 무슨 뭐 저 철학 배우고 뭐 역사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인문학은 대학이 생긴 게 아닙니다.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플라톤이 만든 거고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키케로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게 정의롭게 사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결국은 뭘 탐구하느냐? 인문학은 진선미입니다. 진선미.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이게 빛나는 눈을 가진 숙녀분. 진선미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제 생각은 미예가 진과 선이 들어 있어요. 진리는 아름다운 것이고 선함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은 뭘 추구한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살 것이냐. 그러면 아름답게 살 것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애터미 사업, 다단계 사업은요 사람 사업입니다. 사람 사업. 어떻게 사람들과 내가 아름답게 어울려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고 아름답게 이 나라와 사회에 봉사하다가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 초인류 기업으로 가려면은 우리 애터미 리더, 애터미 가족이 초인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초인류로 갈 수 없어요. 그 구성원이 3류, 4류인데 어떻게 그게 초인류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초인류가 된다는 게 뭐냐? 무슨 학력이 좋아야 되나? 캐리어가 좋아야 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뭐가 정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든 저터미 사업을 하건 뭐가 진선미인가? 뭐가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 파트너, 스폰서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 안 싸우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크지 않는다면 파트너 탓, 스폰서 탓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돌아보시면 3년 후, 4년 후에 모두 큰 성공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